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위기의 중국 부동산, 작년 부동산 경매 168만 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중국 경기가 지금 상당히 어렵다라는 말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공동부유를 주창하면서 헝다와 같은 부동산 기업이 부도의 상황이 몰리게 되었다는 소식도 전해 들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부동산 경기가 떨어지면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해 중국 전역에서 법원 경매로 나온 부동산이 160만 건이 넘는다라는 언론 보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중국인들은 주택담보대출 상환 중단의 물결이 들어닥친다라는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죠. 그러면 160만 건이 넘는 법원 경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주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위기의 중국 부동산, 작년 중국 부동산 경매 168만 건입니다. 중국의 부동산 시장의 위기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작년 중국 전역에서 법원 경매로 나온 물건이 벌써 160만 건이 넘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상환 중단의 물결이 들어닥친다라는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택담보대출 상환 중단, 이것은 무엇이냐? 이것을 좀 더 알아봐야 되는데, 이것은 가계, 말하자면 개인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이 대출금이나 이자 상환을 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소식이 나온다라는 것은 중국의 가계나 중국의 가정이나 개인이 대량 파산에 직면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중국에서는 법원 경매에 넘어간 주택을 파파이팡이라고 부릅니다. 최근 중국 내에서는 지난해 중국 31개의 성시 법원 경매에 붙여진 매각 물건이 168만 건이라는 소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신랑망, 왕이 등 주요 포털에서는 국가금융발전실험실이 발표한 2021년도 중국 레버리지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수년간 법원 경매 주택은 매년 증가 추세다. 2019년 50만 건에서 2021년 160만 건이 넘어섰다는 기사문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2019년도 50만 건인데 2021년도에 160만 건. 벌써 3배가 넘는 수준의 부동산 경매가 나왔다라는 거죠. 우리나라가 지금 부동산 경매가 나왔던 걸로 일단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부동산 경매라는 것은 지금 은행이나 아니면 제2금융권의 대출을 갚지 못해서 이것을 담보로 잡았던 부동산을 경매로 나온 것, 특히 주택경매라는 것은 주택이 개인이나 그 가정이 이 돈을 갚지 못해서 나온 것이죠. 다수의 현지 언론들도 이 기사를 그대로 퍼다 나르고 있습니다. 국가금융발전실험실은 2015년 6월에 설립된 중국 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산하 싱크탱크로 국립연구기관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금융연구소는 같은 해 11월 이 실험실을 중국 최고의 고급 싱크탱크라고 확인을 했어요. 이곳에서 발행한 2021년도 중국 레버리지 보고서에서는 중국 가계 비금융기업 그리고 정부의 레버리지 비율을 조사하고 중국 경제의 거시적 상황을 분석하는 전망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금융발전실험실에서는 지난 5월 이 보고서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보고서 어디에도 2021년 중국 법원 매각 물건이 160만 건이 넘어섰다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이죠. 실제로 중국 검색 엔진에서는 매각 물건이 지난 수년간 급증을 했고 지난해 160만 건이 넘어섰다라는 기사가 해당 보고서 발표 넉 달 전인 1월부터 검색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가금융발전실험실에서 이 소식이 안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2021년 중국 법원 매각 물건, 이것이 160만 건이 넘었다라는 소식이 어디서 어떻게 흘러나오는지 궁금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 1월 중국 장쑤성 관영 인터넷 매체인 신화보험망엔 중국 네티즌들이 알리바바 법원 경매 물건 조회 사이트를 통해서 연도별 매각 물건을 검색해서 집계한 내용을 인용해 보도를 했습니다. 이 기사에 따르면 해당 사이트에서 당시 172만 건의 부동산이 경매 물건으로 등록되었으며 연도별로 2017년도에 9,000건, 2018년도에 2만 건, 2019년도에 50만 건, 2020년도에 120만 건, 2021년도 12월 중순 기준 168만 건이 등록되었다라고 해당 사이트는 말하고 있어요. 결국은 신화보험망이 이런 그 소식의 진원지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2017년도에 9,000건이었던 것이 2021년도 12월 중순 기준 168만 건이 되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매체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티즌들은 지난 4년간 부동산 압류 건수가 무려 186배나 폭증했다는 데이터를 제시했다라고 하면서 지난해 12월 중순 관계기관 자료에 따르면 전국 31개 성시 법원 경매 물건이 160만 건을 돌파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때 법원 경매 물건이 많이 늘었다라는 것은 중국의 경기가 이 이자를 감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외국의 전문가들도 일부 외국의 전문가들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기 힘든 뉴스다. 이런 반응을 보인다라는 거죠. 특별히 중국과 같은 경우는 불리한 뉴스 그리고 어떤 불리한 소식이 있으면 축소 보도를 하는 중국 매체의 관행상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소식이 이미 전해졌고 이 소식이 이미 전해졌는데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것은 중국 주택 경매 급증이 의미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이 은행 경매 아니면 법원 경매에 넘어갔다고 해도 모든 물건이 주택담보대출금 상환에 실패한 경우는 아닙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경제난에 처한 개인과 자영업자들이 살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생활비나 사업자금으로 충당한 경우가 많았어요. 자, 지금 보시면 코로나 대유행이 언제부터 시작했냐? 2019년도 지금 알려진 것으로는 10월달부터 시작이 됐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2019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는 그렇게 소식이 없어요. 그러면 1월부터, 정확하게 말하면 2월부터 문제가 생겼는데 2020년 2월, 2021년, 2022년 지금 2년 동안 힘들어졌다라는 거죠. 이 2년 동안 경제난에 처한 개인, 자영업자들이 살던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아서 생활비나 사업자금으로 충당했다. 그런데 이때 경기가 많이 하락했죠. 특히 지금 작년과 같은 경우는 시안의 완전히 봉쇄, 그리고 상하이 봉쇄,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우한의 봉쇄, 전 지역의 봉쇄, 이러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서 중국 경제는 계속 추락의 나락에 갔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달 27일 싱가포르 매체인 아시아원에서는 광저우에서 지난 수십 년간 미용실을 해오던 피오나 후 씨가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경기 침체로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광저우입니다. 광저우도 초기 코로나19 시대 때 통제를 당했던 시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요. 상당히 지금도 계속 되어가고 있고, 후 씨는 18세에 고향을 떠나 고군분투했지만 지난 5월부터 더는 매달 갚아 나가야 하는 9,000위안, 한국 돈으로 174만원의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갚지 못해서 아파트가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다고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녀와 남편이 갚아야 될 은행 대출금은 모두 200위안, 한국 돈으로 3억 8천만원.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평생 빚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면서
모두가 어렵고 사는 게 어렵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제 매체인 신랑제경도 지난달 중국 남부 허난성 정저우시 진수이구 주민인 왕젠거 씨의 재정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왕 씨는 한때 주택 5채를 소유했었지만 주택 5채를 소유할 정도로 돈이 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최근 살고 있던 마지막 주택까지 경매에 넘어간 상황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정조우에서 법원 경매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순 수어씨도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 이는 결국 서민들이 살아가기 너무 힘든 상황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모두 은행 대출금을 못 받아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이것을 언급을 했습니다. 은행 대출금마저도 갚지 못하는 서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서 변호사는 대출금 상환을 중단한 사례 중 절반 이상이 주택담보대출이다. 자영업자들이 자기들을 담보로 대출받아 사업자금으로 쓴 경우가 많다라고 하면서 최근 한 달에 이런 사건을 80건씩 처리하고 있다. 예전보다 4배 늘어났다. 4배 늘어났다는 것은 지금 4배만큼 경기가 어려워졌다라고 보면 되겠죠. 주택담보대출 상환 중단에 물결이 온다는 공포의 확산에 대해서 베이징 중앙재경대학의 한프링 교수도 이 같은 이야기는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결국은 이것은 실질적으로 중국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곧 다가올 물결이다 라고 언급을 한 것이죠. 미국의 RFA에 따르면 한 교수는 지난 1월 달에 자신의 웨이보에 2022년 새해가 시작되자 4대 은행은 대출금 상환을 중단한 20만 명에 대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자, 4대 은행 알죠? 중국에서는 4개의 은행이 정말 큰 은행이 있는데 이 은행들이 대출금 상환에 중단한 20만 명에 대한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은행들도 살아가기 힘든 상황이에요. 은행들도 망한다. 그래서 뱅크런이 일어난다. 저번에 영상 올려드렸을 때 농업은행에서 뱅크런이 일어났다. 선전에 농업은행에서 뱅크런이 일어난 사건이 그리고 상하이에서 ATM 기기가 텅텅 빈 사건 그리고 줄이 일어난 사건 여러 가지 올려드렸으니까 그거 참조해 주시면 되고 이렇게 4대 은행들이 지금 자금이 쫄리는 상황에서 대출금 상환 중단에 20만 명의 법적 절차가 들어간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되는 것이죠. 한 교수는 여러 네티즌들이 정말이냐? 라는 질문을 했는데 내부 정보라고 답했습니다. 결국 이것은 내부 정보로 흘러나온 소리고 결국은 이것은 사실이다 라고 언급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고는 다음날 웨이보에 정조우 한 변호사의 글을 캡처한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이 게시물에서 해당 변호사는 대출금 상환 중단 사건이 너무 많아서 경고장을 마구 발송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경고장이 나왔다. 빨간 딱지가 붙는 경고장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신랑제교 보도 그리고 한 교수의 게시물 이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정조우 씨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정조우가 언급된 이유는 지난 6개월간 정조우에서 법원 경매 물건이 급증했기 때문이죠. 특히 정조우 핵심적인 진수이구의 법원 경매 물건 증가량이 전국 1위를 기록한 것입니다. 자, 지금 정조우라는 것은 딱 정주라고도 불리는데요. 지금 이 중국의 거의 중앙에 있어요. 중국의 중앙에 있는 저번에 그 항하강에 물이 범람해서 홍수가 났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작년에 나왔던 그러한 힘든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특별히 진수이구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진수이구는 여기입니다. 이 지역에서 전국 1위의 법원 경매 물량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에서 특별히 주택 경매 건수 급증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경기 침체의 직접적인 지표가 되기 때문이죠. 부동산은 중국 경제의 3분의 1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GDP의 3분의 1이 무엇이냐? 부동산이다. 이 부동산이 무너지게 되면 중국 경제가 무너진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부동산은 중국 경제의 굉장히 중요한 축이죠.
신화업보망이 이처럼 보도한 것은 중국 전역에 주택이 법원 경매에 넘어가는 사례가 지난 4년간 180배가 증가를 했다면 중국 경제에 엄청난 풍파가 몰아치고 있는 셈이기 때문이죠. 4년 동안 법원 경매가 180대가 늘었다. 그만큼 180배만큼 이 가정이 파탄이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걸 갚지 못하니까 180배만큼 가계의 파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가계가 무너져 간다라고 보시면 되죠. 중국은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취하고 있죠. 그러면서 주민들을 통제하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방역 성공에 성공해왔다라고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중국 각지에서 코로나19 재확산이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올해 초만 하더라도 인구 2,500만 명의 경제수도 상하이가 2개월 가까이 봉쇄됐고 전국적으로도 40여 개 도시에서 전면 혹은 부분 봉쇄가 단행됐어요. 우리가 보는 것은 저번에 시안 문제가 한번 나왔고 그리고 상하이 문제가 나왔지만 우리가 볼 때 베이징도 문제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광주 그리고 선전 지금 단둥 이러한 지역에서 전체적으로 전면 또는 부분 봉쇄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죠. 대도시에서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선전, 홍콩, 마카오까지 코로나19가 재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지역 경제는 발전이 후퇴가 되었었죠. 기업의 인원 감축, 임금 삭감 이러한 소식들이 끊임없이 전해졌고 부동산 가격의 하락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원을 감축해요. 일단 인원 감축하면 어떻게 돼요? 가게 수익 감소가 되죠. 수익 감소가 됩니다. 수익 감소가 되고 임금 삭감도 마찬가지로 가계 수익 감소가 됩니다. 가계가 수익 감소가 되면 지금 대출금을 갚아낼 여력이 없어질 수가 있어요. 갑자기 노숙자가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서 천정부지로 올랐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부동산을 싸게라도 지금 내놓으려고 하는데 지방정부들은 이렇게 되면 자기들의 수익이 줄까봐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개인과 자영업자, 부동산 업체들이 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해서 경매 물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 매체인 제일제경에 따르면 지난달 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압류된 주택이 수백 배 급증했다는 소문들이 나돌고 있다라고 하면서 사실 확인을 시도를 했습니다. 신문은 지난 수년간 압류 주택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하면서 주택 압류의 원인이 여러 가지이므로 과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전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코로나19 그리고 인원의 감축, 코로나19 정책이 가장 큰 문제인 것처럼 보이고 있어요. 이어서 관련 기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매 낙찰된 주택은 75만 8,200채로 전년 대비 13.2% 증가했지만 주거용은 오히려 전년 대비 3.59% 감소했다라고 하면서 전반적인 경매 물건 증가량은 매년 10% 안팎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법원 경매 물건이 온라인에 게재되기 시작한 것은 2012년이 처음이며 이후 각지에서 온라인화가 진행되면서 경매가 늘어난 것처럼 보일 뿐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옹색한 답변이에요. 옹색한 답변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상당 부분 100배가 넘는 이런 증가율인데 이걸 온라인화 했다고 이렇게 갑자기 느는 것은 없죠.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2019년도 50만 채에서 2020년 120만 채, 1년 사이에 70만 채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15만 채가 늘어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도 벌써 자료로 나와 있는데 걔네들은 다 숨기려고 노력하고 있죠. 숨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이 온라인화되면서 발생한 착시 효과라고 언급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내부 소식통을 인용했다라는 미확인 소식이 역시 난무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접속이 금지된 트위터에는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이용자 아이디가 YIPINDUO라고 불리는 이 이용자가 은행 금융시스템 리스크 관리 회의에 의하면 전국에서 대출금 상환이 중단된 주택은 4천만 채이며 경매에 넘어간 주택은 1천만 채라고 소식을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매에 넘어간 주택이 1천만 채이지만 나머지 3천만 채도 어떻게 돼요? 이제 경매에 넘어가기 바로 직전인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중국 은행 시스템 관계자인 천모 씨도 실제 수치는 확인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중국 경제가 상황이 좋지 않고 대출금 상환 중단과 법원 경매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국은 중국 경제 망가져가고 있고 대출금 상환과 법원 경매 그래서 증가하고 있고 라는 것이죠. 천 씨는 중국인들이 대출금 상환에 중단한 경우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하면서 하나는 실거주용, 다른 하나는 부동산 투기용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는 실거주자들은 경기 침체와 제로 코로나에 의한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대출금이 더 이상 상환할 수 없게 된 경우라고 얘기를 했고 부동산에 투기한 사람들은 주택가격이 폭락해 수익이 안 나니까 그냥 남몰라라 하는 식이다. 결국은 법원 경매로 넘어가는 게 돈을 안 갚고 깡통 경매가 되기 때문에 팔아봤자 그게 이득이 갚을 이유가 없게 되는 거죠. 깡통 경매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냥 은행에 넘기는 게 그리고 법원에 넘기는 게 더 좋다라고 파악을 한다는 거죠. 이어서 중국에서는 대출금 상환을 중단하면 경매로 넘어가기까지 2년 정도 걸린다. 이 기간에 이자가 계속 발생한다. 독촉, 압류, 법원 경매, 과징금 부과 순으로 순서가 절차가 진행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문제 전문가인 황허도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가계, 기업의 파산 여파가 앞으로 2년간 이어질 것이라고 하면서 중국은 실제 규모를 감추고 있지만 계속 감추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대출금 상환이 중단된 것이 지금 당장 문제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경매로 넘어가기까지 시간이 2년 정도 걸린다 라는 거죠. 지금 현재 나오는 것은 2년 전에 문제가 됐던 것이 지금 드러나게 된 것이고 2년 동안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차츰차츰 이 실체가 드러나게 된다. 결국은 빙하가 물속에 잠겨져 있는데 지금 현재 일어난 것은 일부분이고 나머지 것은 바다에 숨겨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우리가 중국 부동산 경기가 어렵다 지금 그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현실이 지금 대출금 상환 중단 그래서 법원 경매 늘어난 이러한 사태로 벌어지게 된 거죠. 2019년도부터 시작되었던 코로나19 사태 이것을 통해서 또 헝다그룹이 망하고 헝다그룹이 망하면서 부동산이 폭락하고 부동산이 폭락하면서 지금 경기가 상황이 좋지 않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지금 물건의 주문이 들어가지 않은 상황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탈중국을 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 경기가 얼마나 버틸 것이냐 물론 중국 자체로 보면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미국 국채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나라 어디냐? 당연히 중국이죠. 이것을 가지고 중국이 버틸 가능성이 있지만 이것을 언제까지 버티게 될 것이냐 그리고 중국의 그 영향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미국이 결국은 경기를 풀어줘야 되는데 미중의 그 문제 그리고 히토류를 가지고 무기를 삼으려고 했는데 미국에서 히토류가 다시 발견이 되었고 그리고 터키에서도 히토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지금 히토류 문제를 가지고 좀 안심하는 듯한 이야기를 대중에게 하고 있다. 히토류를 가지고 일본을 깔아뭉갰던 지금 중국이 이제 터키에서 이 히토류가 나오면서 터키가 점차적으로 중요한 나라로 되어가고 있다. 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히토류 문제는 제가 조금 있다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